그냥 띄운 거. 띄운 책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여름방학 때는 특강이 2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특강은 사실 방학 때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특강을 막 하루에 막 듣다 보면은 아침 10시부터 중학생 같은 경우는 4시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6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40분의 점심시간을 위해서 100분 수업이 됐어요. 대신 그만큼 특강비가 줄었지만 그래서 100분씩 우리가 총 14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은 집합. 근데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선생님 저 집합이라는 단어는 아는데요? 집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모인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막 학교에서 수련회 이런 거 가면 많이 하잖아요? 집합하라고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걸 집합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집합은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를 모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집합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준을 줘야 돼. 우리가 수학이니까 보통은 수를 모으겠죠. 수를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수 중에서도 그냥 큰 숫자들 모여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 야 정확하게 3보다 큰 수들 모여봐 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3보다 큰 애들이 가겠죠? 좀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4는 3보다 커 얘들아 맞아? 라고 하면은 이거 아니요 라고 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우리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놓고서 수들을 모아 놨을 때 그거를 집합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큰 숫자들 모여봐 라고 하면은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한 큰 수는 10,00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100보다 크면은 대충 큰 숫자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한 1억은 넘어야 큰 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기준치가 달라지는 그런 기준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보다 큰 거, 뭐보다 작은 거 아니면은 뭐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키, 몸무게 이런 정확한 수치를 주고 50kg 이상인 사람, 50kg 미만인 사람 이렇게 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모이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원소는 과학 때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그때 나오는 원소도 어쨌든 그 하나하나 이루는 입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서의 원소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시처럼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이라고 누구나 대답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 키가 큰 학생들 선생님 도와줄래? 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키가 작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키가 작으니까 누가 제가 보기에 남학생들은 다 키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합이랑 원소를 말할 때 한글로 그걸 다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은 집합, 내가 말한 집합의 원소야 라고 항상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거를 쓰기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부터는 이제 초등학생 애들은 다 쓰잖아. 예를 들어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하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리고 평행이면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디귿 리을을 평행하다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제일 신기해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단어들이 썼던 게 다 기호가 있어서 제일 신기해요. 중학생이 되면서. 난 가르치고 있거든, 초육을. 그래서 제일 신기해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표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집합 중에서 3 이하 있었죠? 제가 집합 A를 3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놓은 거라고 할게요. 원래 집합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거 일단 패스하고. 3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놓은 거를 제가 집합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은 당연히 1, 2,
3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로 하자면 1, 2, 3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1이 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인데 원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얘는 나와 있어 친절하게. 엘리먼트에서 여기 대문자 2를 따와가지고 근데 좀 둥글게 쓰면 돼요.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4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원소가 아니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으면 완전 심플하게 우리 좀 흔하게 원소 기호에 슬래시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은 A의 원소이다. 얘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집합 기호 끝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을 쓸 때는 원래 이렇게 안 써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대지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사실 벤다이어그램 말고는 한글 이름을 봐. 1. 원소 나열법. 그럼 당연히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집합 3 이하의 자연수를 그냥 쭉 갈게요. 거기에 지금 1, 2, 3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냥 이거 끝이 끝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아주는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괄호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얘를 감싸주는 중괄호를 하나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소 나열법을 하고 싶으면 집합 A는 1, 2, 3이 들어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그럼 두 번째는 조건대지법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거 보고 딱 이거 조건대지법으로 써봐라고 하면은 잘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이 3개만 표현해야 돼. 예를 들어서 1, 2, 3이 들어가면은 한 4 이하 정도면 되겠다. 4 이하의 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실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 2, 3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왜냐면 1, 2, 3은 근데 괜찮은데 좀 더 복잡한 애들 있잖아요. 조건 좀 까다로운 애들. 그런 애들 나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 조건유식법을 할 때는 단순히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자, 집합 A는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X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내가 이것만 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 썼지. 이렇게 이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원소가 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X들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 X들이 뭐냐면 3 이하의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꼭 한글로 안 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1, 2, 3만이 아니라 1, 2, 3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는 1, 부등식으로. 만약에 얘가 3 이하인데 자연수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야? 집합 A는 3 이하의 수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야. 3, 2, 1만이 아니라 마일 0. 이거 다 포함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애들 전부 다 포함해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모든 실수가 숨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건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집합의 이름을 먼저 써줍니다. 이름을 써주고 이 이름을 이렇게 감싸는데 크게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그냥 중분한방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조심할 거는 헷갈리지 않게 1, 2, 3인 걸 알아야 돼. 근데 붙였어가지고 10이랑 3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거랑 똑같이 생겼죠? 원소나열법, 조건대지법,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얘를 제일 많이 줘요. 나중에 시험이든 어디든 문제에서 줄 땐 얘를 제일 많이 주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웬만하면 가능한 것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조건대시법이랑 원소 나열법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되게 쉬워. 자, 그럼 원소가 3 이하의 자연수는 지금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연수가 없어. 얘야 얘. 이거 두 개를 그냥 비교해야겠다.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집합이잖아요. 왜냐면 3 이하의 자연수면 얘가 정확하게 얘처럼 1, 2, 3만 가져가는데 3 이하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2, 1, 0, 마일 이렇게 쭉 가잖아요. 마일, 마이, 마산 그리고 분수까지 다 포함이니까 여기에는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처럼 개수가 한정적인 거는 우리 유한소수, 무한소수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한계인 거,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집합.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공집합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느낌이 뭐지? 공집합이야. 집합 앞에 공이 붙었네. 이거는 비일공자를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1보다 작은 자연수.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건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원소가 0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연히 유한집합에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한테 넌 유한집합이야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집합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공집합은 기호가 존재하는데 어떤 공간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서 공집합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공집합 기호.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공집합은 원소가 0개인 거라서 유한집합으로 생각한다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원소의 개수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1번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좋긴 한데 지금 집합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답만 쓸게요. 자, 4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4보다 작은 것만 쏙쏙쏙 써주면 되겠죠. 자연수만. 그 다음에 10 이하인 홀수의 집합이니까 그냥 10 이하인 홀수만 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원소냐 아니냐 해가지고 원소면 얘를 넣고 원소가 아니면 슬래시를 넣죠. 자, 이게 양의 합수의 집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건을 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칸을 바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건 제시법을 한번 쭉 써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얘가 주어진 집합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얘가 집합을 원래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지 않았어. 그냥 집합 A가 어떤지 설명만 했죠. 이거를 집합을 각각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원소나열법, 집합 이름을 먼저 써주고요.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그냥 나열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5 이하의 자연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X바가 먼저 와야 돼요. X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근데 그 X는 5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은 그냥 조건 앞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X바 X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바로 할 수 있으시죠? A 주머니 만들고 이런 느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쏙쏙쏙쏙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은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어. 뭐 예를 들 때 여러분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같이 공부가 하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옛날에 선생님 옆동반에서 일할 때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고등수학 3할 때 당연히 어렵지. 중학교 거가 안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엄청 어려워하다가 그래서 1학기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막 엄청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고등수학 하면서 집합을 하니까 중학교 걸 몰라도 집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점수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30점 이렇게 올랐거든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생각이 나네. 이거 얼굴이 생각이 나. 자, 여기서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골라줄 건데 일단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약수는 당연히 유한계겠지? 약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U라고 써놓을게요. 여기다 이따가 쓸 거니까. 자, 니은은 x제곱 더하기 2가 0이 될 때마다 이런 거. 이거 사실 고등수학을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뭐 할 수는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x가 실수인 범위에서는 x제곱이 이 2를 넘기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건 사실 고등수학 상을 했다면 선생님 이거는 루트 2i2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허수죠. 그런데 실수인 건 없으니까 u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10보다 큰 홀수는 11, 13, 15, 17에서 쭉 가겠죠. 100을 넘어 1000일을 넘어서 엄청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집합일 것이고 1. 짝수인 소수. 맞아.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서 선생님 소수가요 1도 들어가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수학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탑 질문 3개가 있어요. 그 3위가 뭐냐면 이거 알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건 무슨 의미야? x가 음수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걸 내가 썼어. 야 이게 무슨 의미야? x가 음수라는 의미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생님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왜 달려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이거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아? 뭐 이거이긴 한데 1이 소수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2위. 그럼 이걸 이기는 탑 질문은 뭐냐면 0이 자연수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는 당연히 뭐 이 질문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중학교 때 1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놀았다면 이걸 몰라. 그래서 이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원소가 딱 한 개인 유한소수가 유한소수래. 유한집합. 소수인데다가 유한집합. 자, 미음. 자,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가 유리수는 사실 무한대만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계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집합. 유리수, 무리수라는 단어, 유리수, 무리수, 실수 한정에서는 얘가 거의 다 무한집합이에요. 자, K가 1, 2, 3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넣고 2 넣고 3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원소날통으로 바꾸면 K에 1을 넣으면 3일은 3, 2를 넣으면 3이 6, 3을 넣으면 3, 3, 5, 9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원소날법으로 바뀌면. 그럼 이거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유한집합이겠죠? 자, 이제 쓰면 되겠다. 이 중에서 유한집합은 기역, 리은, 리을, 비읍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무한집합은 디귿, 미음 그리고 그 중에서 공집합이 라인은 아까 제가 표시해놨죠? 니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다. 짝수인 소수 이런 거를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문제의 의도는 짝수인 소수를 공집합으로 하냐 안 하냐를 약간 낚으려고 한 것 같아요. 문제의 의도가. 자, 그래서 저는 맨 위에 있는 것만 쭉 풀고 일단 넘길 거예요.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100분인데 어쨌든 그 100분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다음 점심시간이라 우린 괜찮은데 10시에 막 특강이 있던 친구들은 좀 5분 일찍 끝나고 이렇게 해야 다음 특강 준비를 좀 하고 해서 웬만하면 꽉꽉 채우지 말라는 명이 있었어요. 자, 집합의 뜻. 자, 이 중에 집합인 거를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집합인 거를 고르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거가 누구야? 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 짝수의 모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짝수는요, 저는 2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는 4, 6 엄청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하지만 무수히 많아도 자, 짝수 읊어봐라고 하면 다시 합창을 하겠죠. 2, 4, 6, 8 합창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짝수는 명확한 기준이 맞아서 얘는 집합.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무한집합이겠죠. 무한집합. 자,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몰라. 난 일단 아는 골프 선수가 없지만 이거는 유명한지 아닌지는 사실 누구 생각에는 TV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유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그 중에서도 점수를 잘 내는 사람이 유명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디귿도 0에 가까운 수. 선생님 1은 0에 가깝습니다. 아닌데? 2분의 1이 더 가까운데? 3분의 1이 더 가까운데? 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리을, 태양계 행성의 모임. 태양계 행성은 수금주와 목토천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미 규명이 된 거니까 이거는 집합이 맞습니다. 미음,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맛있는 과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고.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도 광역시는 5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집합인 걸 고르면 기역, 리을, 비읍. 그래서 꼭 기역처럼 수가 아니더라도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따가 여러분 풀어보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나중에 학교 시험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건대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해. 왜냐면은 학교 시험은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물론 태정고는 서술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나와. 원소나열법을 준 다음에 자 이거 조건대시법으로 바꾸시오.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 사이에 있는 짝수는 12, 14, 16, 18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더 좋겠지. 어쨌든 얘는 이거 4개 중에서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거가 더 많이 쓰이게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겠지. 자, 일단 원소나열법인 건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인 건 원소나열법으로 반대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일단 특징을 보니까 3, 6, 9, 12까지만 일단 봤을 때 얘는 3의 배수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가 지금 보니까 99에서 끝났어. 사실 조건지식법으로 바꿀 땐 조금 저게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99를 보면은 난 답지처럼 얘처럼 나는 사실 100이 먼저 생각이 나기는 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얘는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x는 99에서 끝났으니까 99 이하인 3의 양의 배수. 이거 양의 배수 왜 양의 왜 쓰냐고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3도 어떻게 보면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쟤가 마삼이 없고 플러스만 있으니까 양의 배수 이렇게 쓰는데 상관없어요. 99 이하, 100보다 작은 다 상관없습니다. 99에서 끝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주는 것보다 서술형이어도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2번 우리는 수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니까 알겠지만 얘가 1, 2, 4, 5, 10, 20은 사실 이거는 캐치하기가 좀 그나마 괜찮죠. 얘는 20의 약수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의 약수인데 20의 양의 약수라고 써요. 명확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도 이제 20의 약수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얘는 B는 X는 20 이하인 이라고 써야겠네. 20 이하인이 아니고 20의 양의 약수. 그래서 약수긴 약수인데 플러스만 모아놨으니까 양의 약수라고 달아주는 게 더 정확하다. 근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사실 그냥 약수 정도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학교에서 한 번 더 하실 거니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자, C는 이건 그냥 원소나열법이니까 바로 바꿀 수 있으시죠? 맞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물어봤어.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써와요. 아니죠? 우리는 이거 빼고 2, 3, 5,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변의 법 상태가 이거 많이 호전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어른이 목소리였는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쓴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는 명제도 마찬가지지만 집합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등식을 좀 잘못 봐요. 이 부등호 있지? 이 부등호를 잘못 봐서 실수로 원소를 한 개를 더 넣고 문제를 푼다던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사실 집합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 얘가 집합 중에서 좀 어려운 거. 그나마. 어렵다기보단 조금 귀찮기도 하고. 왜냐면 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표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려고요. 나도 안 좋아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 지금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합 A라는 아이는 1, 3, 5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C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C는 뭐냐면 A 더하기 B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원소가 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A랑 B를 더하는데 얘는 집합 A에서 가져오고 얘는 집합 B에서 가져올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A에서 1, 3, 5 중에 하나를 고르고 집합 B, 1, 0, 1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이지. 그럼 그 1이 C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해봐요? 다 해보는 건 맞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처럼 표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A가 지금 1, 3, 5가 있잖아요. 그래서 1, 3, 5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B는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자, 근데 일단 C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 만나는데 더해주면 돼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1 더하기 0은 1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더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더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C는 나온 거 다 쓰면 돼. 작은 거부터 쓰면 돼요. 집합에 들어갈 때는 작은 거부터 0, 1, 2, 3, 4, 5, 6 중복되는 거는 한 개씩만 써서 0부터 6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D는 똑같은데 이번에 곱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얘만 지우고 쓸게요. 집합 D라는 아이는 얘네들을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뽑아서 곱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곱하기를 해서 채워봅시다. 얘네 둘이 곱하면 1, 0은 무조건 0, 1 이런 식으로 채워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이거 표 꼭 만들어야 돼요? 전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빼먹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거여서 근데 이것도 정석 풀이인 거지 꼭 표를 안 만들어도 나는 C, D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뭐가 제일 작은지 좀 잘 보여. 작은 것부터 써주는 게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하게 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마이너스 1은 2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원소나열법을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패스했던 건데 이거는 책은 여기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자, 원소의 개수.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집합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원소의 개수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걸 다 줄이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도 너무 길어. 난 줄일 거야. 어떻게 줄이냐면 자, 집합 A가 혼자 있으면 얘는 이건 집합 A를 의미를 해요. 근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줘요. X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건 유한 집합이잖아요. 자연수인데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한정석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1부터 99까지니까 원소의 개수는 99개야. 그죠? 원소의 개수는 99개인데 99개인데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원소의 개수는 여기 보이죠? 넘버링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수를 세는 건데 그 넘버링에서 따와가지고 n을 쓰고 괄호 열고 A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게 지금 99개라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주면 얘는 집합 A가 얘를 안 줬을 때 집합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99개가 있구나. 이건 유한 집합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럼 얘처럼
여기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0이겠지. 공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빵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꼭 A, B, C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집합 안에 1, 2, 3이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인 거니까? 3개. 3.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n이 달려있다. 아, 그럼 이거는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캐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원소의 개수. 자, 기억이 그럼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집합이 요렇게 생긴 집합이 있었는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0이 아니지. 이거는 원소인 거지. 원소의 개수는 한 개 있는 거잖아요. 0이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어야 했고 얘는 1이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니은도 남이 낚았다면 어떻게 낚았겠어? 얘도 마일 더하기 1이니까 0으로 낚았을 거야. 근데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마이너스 1 한 개 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1이고 얘가 의미하는 것도 1 한 개 들어있으니까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는 맞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개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지금 의도가 뭐겠어?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몰라. n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뭔가 찍을 때 2 빼기 2는 없어지고 3 빼기 3이니까 없어지고 4가 남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만약에 안 한 친구들을 틀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에서 3개짜리인 거를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었어야 합니다. 고등수학과의 단점은 말이 많아. 내가 말이 많고 그리고 약간 좀 한글 기준이 좀 많아져요. 숫자의 기준보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보다 약간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노잼이긴 해. 자, 그럼 여기도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죠. 그치? 그럼 얘는 원소가 없는 거니까 빵개가 맞는 말이에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복소수였다면 얘가 2였을 거야. 하지만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미음 16의 양의 약수.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약수를 구하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뭐 1, 2, 4, 8, 16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16을 서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이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5여서 5개인 거. 만약에 숫자가 너무 크면은 다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에 B 81의 양의약수도 얘는 그냥 세야겠다. 1, 3, 9, 27, 81. 그래서 얘도 5개.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과 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부분집합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잠깐 잠도 좀 깨시고 여기에서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 책의 구성상 필수예제 바로 밑에 있는 다시 1번들 있죠. 1-1, 2-1, 3-1 있죠. 얘네들이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에 똑같은데 내용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요거 대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도 않아서 그런 거 있거든요.